아파트 놀이터에 나타난 사이코패스. 이 사건은 범죄의 질이 매우 나쁘고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제 사람들 관심에서 점점 잊혀져 가기 때문에 영상을 만듭니다. 먼저 피해 입은 어린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범인을 한번 쫓아가 봅시다. 사건명 인천 계양구 작전동 놀이터 살인사건. 피해자는 2명. 1차 사건 방 모양 6살 여자아이 사망. 2차 사건 앞 모양 9살 여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생 사망. 발생 날짜는 1차 사건은 2000년 5월 31일 수요일, 2차 사건은 2000년 8월 5일 토요일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시간은 1차 사건은 오후 6시 25분경에 발생하였고 2차 사건은 오후 8시 15분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행적은 1차 사건 피해자 박양은 어머니와 같이 아파트 화단에서 물을 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잠시 5층에 올라갔다 온 10분 사이에 범인이 아이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2차 사건은 피해자 안양은 친구들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의문의 남성이 칼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당일 날씨는 1차 사건은 당일 비가 내려서 증거물도 씻겨 내려가 이제 범인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제 경찰의 발표가 있었는데 비가 오는데 엄마랑 아이가 화단에 물을 주었다 부분에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날씨를 검색을 해봤는데 30일에는 비가 온 것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있고 사건 당일인 31일에는 비가 온 기록이 없었다. 즉 비가 온 다음 날이었다. 일 강수량은 0.0mm. 그러나 전날에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소나기가 왔을 가능성은 있다. 2차 사건은 비와 소나기가 왔다. 일 강수량 18.1mm. 그러니까 범인은 비가 온 날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 날짜는 1차 사건, 2차 사건 두 사건 모두 범행이 이루어진 사건 즉시 발견되었다. 발견 장소 1차 사건은 계양구 작전동 H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사건은 계양구 작전 2동 S 아파트 가동 뒤편 공터에서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1차 사건 박양이 흉기에 이제 찔려서 신음 중인 것을 어머니 구모 씨가 발견하였다. 2차 사건은 이제 안양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이제 같이 놀던 아이가 발견하여 주변에 알려서 주민 정모 씨가 2차 발견하였다. 현장의 지리적 특성 두 사건 모두 아파트 촌 내에서 발생하였다. 두 사건은 인천시 계양구 작전 2동 500m 내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1차 사건에서 이제 2차 사건까지의 거리가 이제 5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방법 1차 사건은
어머니 구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양과 함께 물을 주던 중 물을 뜨러 잠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10분 사이에 박양이 범인과 대면 후 이제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2차 사건은 이제 안양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20대 남자가 다가와서 현대백화점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안양이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함께 이동하다가 범인에게 공격을 받았다. 현장의 특징은 이제 아파트,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지 않은 시간대,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성인의 목격자가 없다. 살해 방법은 이제 범행 도구는 칼로 추정을 하고 1차 사건 박양은 등과 겨드랑이 등 3곳을 흉기에 찔렸다. 2차 사건 안양은 흉기로 복부를 찔렸다. 현장 피해자의 모습. 1차 사건은 이제 박양이 아파트 앞 화단에서 신음 중이었다. 2차 사건은 안양은 아파트 뒤에 공터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사건의 개요. 1차 사건 6살 여아 흉기 피살 사건. 2000년 5월 31일 오후 6시 25분쯤 작전 2동 H아파트 2동 407호 앞 화단에서 박모 씨의 셋째 딸 박모 양이 엄마와 함께 화단에 물을 주다가 엄마가 물을 길러 잠시 5층에 올라갔다 온 10분 사이에 변을 당했다. 화단 앞에서 박양이 흉기에 찔려 신음 중인 것을 어머니 구모 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 구모 씨는 아이와 함께 화단에 물을 주던 중 물들어 잠깐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 아이가 등에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박모 양은 등과 겨드랑이 등 3곳을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다. 경찰의 대응. 경찰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차리고 주변 우범자 및 정신병자 또는 피해자 가족과의 원한 관계 등을 중심으로 3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으나 범인의 윤곽조차 찾지 못하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차 사건이 발생한 3개월 후 2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차 사건은 1차 사건이 발생한 H아파트에서 500m 떨어진 S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이제 한 남자가 다가갑니다. 남자는 아이들에게 현대백화점은 어디로 가니? 라고 물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아저씨가 단순히 길만 묻는 걸로 알고 앞모양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남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그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안양의 배를 찌르고 백화점 방면으로 이제 달아났다. 놀란 아이들은 바로 주변 어른들에게 알렸고 주민 정모 씨가 발견하였고 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안양은 쓰러져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목격자 증언, 같이 놀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을 목격한 김모 양은 7살, 백화점이 어디냐고 묻는 아저씨에게 언니와 함께 길을 가르쳐 주려 함께 조금 걸어가고 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언니를 찌르고 달아났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 같이 있었던 김모군 7살은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20대 남자가 현대 백화점이 어디냐고 물어 안양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백화점 방면으로 달아났다고 이제 말했다. 진술이 비슷하죠. 놀이터와 아파트 인근에는 이제 폐쇄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연히 성폭행 흔적이나 이제 금품을 빼앗은 정황도 이제 없었다. 경찰의 대응. 인천 계양경찰서는 1차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작전역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에 설치된 수사 전담반을 2차 사건이 발생을 하자 수사본부로 이제 격상시키고 수사본부장에 계양 경찰서장을 임명하여 이제 서장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사건이 2개가 발생하니까 이제 수사 전담반에서 수사본부로 격상시키고 서장을 투입을 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두 어린이 피살 사건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동일범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제 1차 사건 박양 사건은 현장에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제 2차 사건 안양은 목격자가 있어 다행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로 두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차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성인 목격자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인근 우범자 및 동일 전과자 그리고 이제 정신 이상자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와 함께 숨진 안양의 부모를 대상으로 원한 관계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안양 가족이 1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살며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이제 유지해 왔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라 범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안양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력을 동원하여 이제 현장 주변을 수색을 했으나 범행 도구는 찾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방영이 되었고 유족과 동네 주민에 이어 전 국민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게 되었다.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변 우범자 및 정신병자, 피해자 가족과의 원한관계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 아닐까 했지만 두 사건 모두 범인의 윤곽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나오고 KBS 사건 25에 나오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 방향이 처음에는 동일범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이제 동일범인 것으로 이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동일범이라 생각하고 이제 수사를 했어야겠죠. 사건 현장을 목격한 김모군 7살에 따라 몽타주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500장을 제작하여 이제 사건 장소 주변에 배포하는 등 범인 검거에 이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찰청은 이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몽타주 5천장을 이제 사건 발생 지역인 인천시 계양구에 배포한 데 이어 이제 5만 장을 추가로 인천 시내 전 지역에 이제 배포하기로 이제 했다. 김모곤 7세에 진술한 범인의 몽타주. 20대 후반의 남자, 키는 165에서 168, 그리고 호리호리한 체격, 보통 체격, 그리고 약간 마른 얼굴, 일자형 눈썹, 그리고 이제 흰 피부, 그리고 흰색 긴팔 티셔츠, 그리고 이제 검은색 바지. 김양 7세의 진술한 범인의 이제 몽타주. 30대 중반, 키 165에서 168 가량, 마른 편이며 흰색 긴팔 티셔츠를 입었고 이제 검정 바지를 입었다. 두 아이의 목격자 증언은 신체적 특징은 동일하나 나이대가 다르네요. 여자아이는 30대 중반으로 봤고 남자아이는 이제 20대 후반으로 보았다. 경찰은 범인이 길을 물은 뒤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정신 이상자의 이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사건 지역 내 마약사범, 정신 이상자,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등 1200명을 탐문 수사했지만 결국 살인범을 잡지는 못했다. 이 사건 미제 사건이에요. 당시 경찰 수사 끝에 한 남성이 1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풀려나기도 했다. 유력한 용의자인 정신 이상자 이모 씨 27세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이 씨의 인상착의가 김 군의 이제 진술과 차이가 있고 범행이 일어난 지난 5일 오후에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사실이 확인돼 일단 용의선상에서 이제 배제를 했다. 일단 아이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어갖고 알리바이가 확인된 거는 이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사이코패스들의 이제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잠깐 이제 화장실 간다는 사이, 잠깐 뭐 약을 사러 간다는 사이에 그때 이제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믿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인상착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범인이 아이들에게 물어본 현대백화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그 작전동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를 모두 다 이제 현대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동네 지역 주민들만 이제 사용하고 아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만 아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범인이. 그러므로 범인은 이제 아파트 주변에 거주를 했거나 또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 범인 검거는 이제 끝내 실패하였고 이제 살인 공소시효 15년이 만료가 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이제 남을 뻔했으나 이제 태완이법 시행으로 2011년 말에 이제 미제 사건 전담팀이 이제 꾸려졌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를 했다. 2019년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이제 19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범행의 이제 질이 매우 나쁘고 이놈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약오르죠. 여기까지가 이제 인천 계양구 이제 작전동 놀이터 살인 사건으로 이제 한 동네에서 3개월 사이 여자아이가 이제 2명이 괴한에게 이제 연쇄 피살된 이제 사건의 내용입니다. 범인의 검거는 이제 실패를 하였고 미제 사건이다. 그 사건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증거가 될 만한 게 추리를 해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개인적 추정은 개인적 의견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이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 1 도주로. 저는 항상 모든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주로를 봅니다. 이놈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 발생 장소는 이제 아파트 촌입니다. 이제 아파트 촌으로 목격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쵸? 이제 아파트 내에서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서 이불 터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담배를 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경치를 구경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은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곳에서 범행을 했는데 아파트 촌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목격자가 없다. 이상하죠? 범인의 그럼 도주로는 어디냐? 어디로 도망갔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것인가? 범인은 대체 어디로 빠져나갔을까? 그러니까 이제 1차 방어선인 범행 현장 부근을 도주할 때도 목격자가 없었고, 2차 방어선인 범행 현장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 내로 이제 도주를 할 때도 목격자가 없었고, 3차 방어선인 아파트 단지 밖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도주할 때도 목격자가 없었다. 이제 첫 번째, 아파트 입구가 아닌 아파트 뒤편 어딘가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뒷산이나 야산으로 도주를 했다. 두 번째, 범행 후 즉시 근처에 미리 주차해둔 차로 이동하여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했다. 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이제 도주를 했다. 세 번째, 범행 후 주변 아파트로 다시 숨어들었다. 예로 이제 옥상에 숨어들어 사건 현장을 내려보다가 주민들이 나오고 이제 어수선해지자 그 틈을 타서 이제 빠져나갔다. 네 번째, 도주하는 동안 성인을 한 명도 만나지 않는 행운이 있었다.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 사이코패스라면은 아파트촌에서 절대 범죄를 안 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범인은 이제 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사건들을 보면은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굉장히 이제 과감한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1974년 11월 7일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가 피해 여성을 이제 경찰인 척해서 납치를 하는데 그 장소가 이제 은밀한 곳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많았던 이제 쇼핑몰이었다. 일단 이제 도주로 부분에서 이제 목격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범인은 도주로를
미리 정해놨다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이놈은 체계적인 놈이다. 의문점 2. 흰색 긴팔티. 2차 사건 당일 8월 5일은 이제 한창 더울 때죠. 그리고 이제 사건 현장의 그 사진을 보더라도 뭐 경찰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 반팔티를 입고 있어요. 한창 더울 때니까. 근데 범인은 흰색 긴팔티를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고 칼을 바지에 숨기고 나온 범인이 흰색 긴팔티를 입고 있었다. 첫 번째, 한여름에 흰색 긴팔티를 입었다. 두 번째, 피가 튀면은 티가 많이 튈 수도 있는데도 흰색 긴팔티를 입었다. 세 번째, 흰색 긴팔티와 검은색 바지는 평범한 코디고, 그리고 범인의 흰 피부면 실내 생활을 많이 한 자일 것이다. 범인이 한여름에 이 흰 긴팔티를 입은 것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문신이나 이제 자해 자국을 숨기려고 할 수도 있는데, 범인의 키가 이제 168에서 165에서 이제 168가량이므로 키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신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범행 대상으로 이제 삼은 놈이라 이제 자해를 할 정도의 이제 용기는 저는 없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신체적으로 이제 점이나 이제 화상 자국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자국을 이제 숨기려고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흰색 긴팔티를 입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격자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혹시 안에 이제 반팔티를 입고 이제 흰색 긴팔티를 입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면서 이제 흰 긴팔티를 벗지 않았을까? 범인의 신체적 특징도 숨기면서 이제 도망가면서 긴팔티를 벗어가지고 이제 몽따주에 나온 흰색 긴팔티를 입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범인으로서는 두 가지 효과를 보았다라고 저는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놈이다. 의문점 3, 500m. 1차 사건 장소와 이제 2차 사건 장소는 500m 거리. 근데 제가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영상을 업로드 중이잖아요. 근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거리는 500m였다. 뭐 이 범인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제 500m라는 공통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고, 의외로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근방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BTK 데니스 린레이더도 그 근방에서 이제 사건을 벌였어요. 캠퍼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근방에서 저지르는구나. 의문점 4. 현대백화점은 어디로 가야 하니라고 이제 물은 점.
현대 백화점은 이제 아파트 주변 상가를 이제 통칭하는 지역 주민들만 아는 용어라고 이제 했잖아요. 이제 지역 주민만 아는 용어를 썼으니 연고가 있거나 용고가 없더라도 이제 지리적으로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상가를 한번 들렀던 놈이란 얘기겠죠. 그런데 경찰이 범행 현장 지역을 이제 샅샅이 뒤졌을 텐데 잡히지 않은 거 보면은 연고는 없고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일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의문점 5. 범행 대상으로 이제 어린 아이를 선택을 했다. 어린 아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제 범죄의 질이 매우 나쁜 놈이다. 첫 번째, 범행하기 쉬워서 어린아이를 선택을 했다.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증오가 있어서 어린아이를 선택을 했다. 세 번째, 원한 관계이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범죄를 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종종 있어요.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2004년 1월 14일 부천에서 윤모군 13세 그리고 이제 임모군 이제 12세를 이제 성추행 후 살해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린 시절 자신이 이제 성폭행 당했다고 이제 진술한 방법과 이제 동일한 수법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성추행한 뒤 이제 살해를 하였다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걸 갖다가 이제 똑같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은 대물림 되듯이. 그리고 연쇄 살인범 오이균의 경우 1989년 8월 12일 오후 1시쯤에 이제 알고 지내던 7살 유모 양을 이제 살해하게 되는데 이제 오이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생이 이제 사이코패스. 그리고 이제 연쇄살인범 에드먼드 에밀 캄퍼의 경우에는 이제 친모에게 모욕을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즉시 나가가지고 이제 여대생들을 연쇄살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16살 한국계 여성도 있었다. 이 한국계 여성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안타깝죠. 캠퍼가 납치를 한 후에 총을 차 안에다 놔두고 차 밖으로 나갔는데 차 문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한국계 이 여자아이는 차 안에서 차 문도 잠겼겠다. 권총도 이제 있겠다. 하늘이 내준 이제 기회였죠. 그런데 여자아이가 이제 한국계 여성이 그 총을 못 집었어요. 겁이 나니까. 총도 못 집고 그 잠긴 문을 또 열어줍니다. 그 연쇄살인범에게. 순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또 다시 하냐면은 여자 아이들도 이제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한다. 태권도 합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위험 상황에서 이제 빨리 즉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걸 갖다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가르쳐주고 숙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연쇄 살인범이 이제 BTK의 경우에는 이제 11살 아이에게 성적 환타지를 품어가지고 그 아이의 이제 집에 침입을 해서 일가족 4명을 또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정상현 사건도 있고 이제 어린이 살인 사건이 종종 있어요. 있는데 그 사건들하고 또 이 사건들하고 조금 달라. 이 사건은 이
놀이터 범인은 그냥 칼로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추가적인 뭐 성적인 행위라든지 뭐 유괴를 하려고 하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가차없이 폭력만 행사하고 빠져나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에 대한 이제 증오가 있는 자로 범행하기 쉬운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아마 여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자일 것이다. 의문점 6. 공백 기간이 이제 3개월. 1차 사건이 5월 31일로 발생을 했고 이제 3개월 후인 8월 5일날 2차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범인은 어린이 살인에 대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죄책감, 트라우마가 없는 자이거나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이제 저질렀다. 또는 3개월 만에 범인을 분노케 한 방아쇠, 트리거가 있을 것이다. 의문점 7. 범행 시간. 1차 사건은 오후 6시 25분 날이 밝은 상태였고 2차 사건도 이제 오후 8시 15분 이 시간대에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범인을 목격한 점 그리고 당시 여름에는 늦은 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밝은 상태였을 것이다. 범인은 날이 밝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의아하죠? 날이 밝은 상태에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 시간대가 뭐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제 하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퇴근하는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날이 밝아가지고 목격될 수 있는 이제 위험한 시간인 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무모하거나 어떠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행동을 했다. 그 어떠한 자신감이 나는 이제 걸리지 않는다. 이쪽으로 도망가면 확실하게 도망갈 수 있다. 확실한 도주로가 있다. 그런 거겠죠? 아니면 완전히 미친놈이거나. 그런데 완전히 미친놈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놈은 너무 흔적이 없어요. 미친놈은 아닌 것 같다. 의문점 8. 범행 장소. 아파트촌. 아파트촌은 이게 특성상 목격자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촌 노상에서 이제 범행을 했는데 목격자가 없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놀면은 엄마나 이제 가족이 주변에 있거나 이제 창문 등으로 멀리서 이제 지켜보는데 그런 걸 갖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제 범행을 했다. 범인은 무모하거나 어떠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마인드 헌터에 나오는 이제 실제 연쇄살해범 중에 몬테 리셀이라고 있거든요. 5명의 여성을 이제 살해를 하는데 첫 번째 살인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변에 그 다른 아파트에서 이제 범행을 이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인이 이 놀이터 범인이 이제 아파트 촌에서 범행한 것은 지리적 자신감, 나는 안 걸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사이코패스들이 검거되는 이유가 자신감 때문에
검거가 됩니다. 그놈의 자신감 때문에 오바를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강호순 같은 경우도 굳이 돈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 가발이라고 이제 변장을 하고 돈을 찾다가 이제 검거가 되잖아요. BTK 같은 경우도 경찰한테 굳이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편지를 보내서 조롱을 하다가 31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게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오바를 하다가 검거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인도 좀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의문점 9 범인의 행적. 1차 아이 엄마가 이제 10여 분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이 이제 아파트 단지 내를 배회하다가 이제 모녀를 발견을 하고 이제 관찰을 했겠죠. 이제 관찰하면서 주변을 관찰을 하다가 엄마가 자리를 비우는 기회가 생기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제 배회하다가 갑자기 범행을 했다면은 목격자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목격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주변도 관찰을 했다. 그리고 이제 2차 사건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접근한 다음에 말로 이제 유인하여 이동 후 범죄를 이제 저질렀다. 범인은 아파트 단지를 이제 배회하다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제 관찰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을 관찰을 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놀이터에서 범행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자 범행하기 좋은 곳으로 이제 아파트 뒤편 공터로 이제 아이를 이제 유인하여 범행을 이제 저질렀다. 똑같죠. 이제 범행을 아파트 단지를 이제 배회하다가 갑자기 범행을 했다면은 배회하다가도 목격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돌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놀이터에서 범행을 저지르면은 목격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범인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범인이 이제 위험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걸어서 아파트 뒤편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용의 주도한 이런 점 때문에 범인은 정신 이상자가 아닐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의문점 10 수법의 발전. 1차는 그냥 찌르고 도망을 갔는데 2차에서는 말로 아이를 이제 유인한 후 이동한 후 이제 범행을 했다. 목격자가 이제 없는 곳으로 이제 유인을 했다. 유인하는 이제 기교를 썼다. 범인은 머리를 썼다. 그리고 1차 사건은 등이랑 겨드랑이에 칼을 3번 찔렸잖아요. 그러면은 겨드랑이를 찔러가지고 그 다음에 등을 찌른 게 아니라 등을 먼저 찌르고 겨드랑이를 찔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2차 사건은 안양의 이제 배를 공격하였잖아요. 이 부분에서 1차는 이제 뒤에서 공격을 했고 2차는 정면에서 공격을 했다. 이제 살인을 한번 살인 그 공격을 한번 해봤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극복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의문점 11 범인의 이제 나이대. 김양 7세가 이제 진술한 범인의 나이대는 이제 30대 중반이고
김군 7살의 진술하에 범인의 나이 단 20대 후반의 남자로 이제 진술을 했는데, 경찰의 이제 몽타주는 김군이 이제 진술한 이제 20대 후반의 남자로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양이 이제 진술한 30대 중반의 이제 남자라면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수사가 꼬여버리죠, 나이대에서. 의문점 12. 범인의 거주지는 어디일 것인가? 목격자가 어린아이 3명이 있고, 이제 경찰이 주변에 1200명의 남자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검거를 실패했잖아요. 그 1200명의 그 남자를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 내용은 뭐 알 수는 없겠죠. 뭐 그 사람들의 이제 얼굴을 일일이 대조를 해서 이제 어린아이 3명에게 대조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1200명을 그냥 일일이 가가지고 그날 뭐 했냐, 뭐 탐문하듯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검거에는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인근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남자 12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검거에 실패를 하였다. 즉 범인은 조사 범위 내에서 이제 살지 않았을 것이다.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수사망에 이제 걸렸지만 빠져나갔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몽타주가 나왔기 때문에 형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몽타주랑 비슷한 남자를 다 찾아다녔을 텐데,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 범위 내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점 13. 발견되지 않은 흉기. 이놈의 범인은 흉기가 발견이 되지가 않았어요. 7살 여아를 이제 살해했던 이제 연쇄 살인범 오이균의 경우에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500m 정도 도망간 다음에 피 묻은 휴지를 버리고, 또 자신의 피 묻은 점퍼는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세와 이제 13세 남아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경우에는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장소에 가서 눈을 감고 이제 회상을 하면은 즐거워진다 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이제 살인의 추억이죠. 경찰은 이제 추억의 일부분인 칼을 절대로 이제 버리지 않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정남규의 집을 다시 수색을 했는데, 정남규의 장롱 서랍 밑에 범행도구 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놀이터 살인 사건의 범인의 흉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범인의 이제 거주지가 수색 범위를 벗어났거나, 아니면 수색 범위를 벗어난 곳에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인은 인근 거주자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이제 아닐 것이다. 거주자일 수도 있어요. 추정할 수는 있어요.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추정하기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목격자가 없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첫 번째, 목격자가 없다. 즉 안전한 도주로가 있었다. 계획적이었다. 두 번째, 한여름에 흰색 긴팔티를 입어서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계획적이다. 세 번째, 낮 시간대 자신 있게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계획적이다. 그러나 무모한 점 때문에
몽따주보다 더 젊을 수도 있다.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아파트촌에서 자신 있게 이제 대범하게 범행을 했다. 이 또한 계획적이다. 그러나 무모한 점 때문에 몽따주보다 이제 더 젊을 수가 있다. 다섯 번째, 현대백화점이라는 주민만 아는 용어를 썼다. 아파트촌에 거주했던 자로 또는 친척이나 친구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자. 그러나 거주지는 먼 곳에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여자에 대한 증오가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공백기가 3개월. 어떠한 스트레스, 트리거가 있을 것이다. 여성 문제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여덟 번째, 아이를 말로 이제 유인하여 범행을 했다. 수법이 발전했다. 아홉 번째, 목격자가 3명이 있고 사건 인근에 1200명을 조사했으나 이제 검거가 이제 실패를 하였다. 사건 인근 거주자는 아니다. 열 번째,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또한 인근 거주자가 아니다. 범인은 도주로와 흰색 긴팔티를 입은 것, 그리고 이제 수법의 발전, 그리고 이제 목격자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제 계획적인 자로 마약사범, 정신 이상자, 전과자는 아닐 것이고 범행 시간대와 장소가 무모하기 때문에 몽따주보다 이제 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주민만 아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주민만 아는 용어를 썼고 2차 사건 모두 두 사건 모두 반경 500m에서 이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연고가 이제 있었던 자로 보이나 1200명을 조사한 후에도 이제 검거를 실패하고 이제 흉기를 이제 발견하지 못한 점을 보아 당시에는 인근 거주자는 이제 아닐 것으로 추정을 한다. 여아를 이제 선택한 점과 중간에 공백기 3개월이 있었던 점은 트리거가 되는 스트레스가 그 3개월 안에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사건 당시에 경찰이 CCTV가 없어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수색 범위를 도보와 교통수단 단위를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키 168 정도의 검정 바지를 입은 20대 후반의 남자를 넓게 찾아봤으면 어땠을까. 물론 경찰이 그렇게 했겠지만 검거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넓게 168에 검정 바지에 흰 긴팔티가 아니라 흰 긴팔티를 벗어버리고 다른 반팔티를 입었을 거로 봐가지고 좀 더 넓게 찾아보시면 이제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범인이 차를 이용해서 도주를 했다면 이것 또한 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차량으로 도주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또 이제 수색을 따로 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노상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아쉬운 점이 1차 사건에서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 10분 사이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게 발견한 거거든요. 발견을 했을 때 이제 빨리 주변에 알리고 주변을 이제 수색을 했으면은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지만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다. 2차 사건도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 이제 바로 발견이 돼가지고 경비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즉시 주변을 수색을 했으면은 범인 검거나 단서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보통 주변 사람들이 구경을 하거나 이제 현장 수습에 매달리지 주변 수색을 안 해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현장을 수습하는 사람들은 수습을 하고 주변에 구경을 하지 말고 이제 3, 4모 모여서 빨리 그 주위를 이제 수색을 해가지고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찾아내는 게 저는 이제 경찰이 오기 전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좀 매우 빠르게 이제 이루어졌고 범인을 잡을 단서도 없고 목격자는 이제 아이들 뿐이고 이제 확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범인이 당시 2000년도에 이제 20대 후반이라면은 지금쯤 46에서 50세 정도 되었겠네요. 이제 우리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이 범인이 과연 이 두 사건을 하고 범행을 멈추었을지 아니면 두 사건을 하고 정남규같이 성인들 사건으로 넘어갔을지 그 부분을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 주변에 이제 어디엔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언젠가 한 번쯤은 은퇴 살인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매우 화가 나는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연쇄 살인범 이제 테드 번디라는 자가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행한 그 살인, 폭력적인 행동의 실체를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실체는 무질서한 자아였다. 그리고 악성이었다라고 이제 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이 놀이터 살인 사건의 이제 살인범도 범인의 이제 무질서한 자아와 악성적인 행동은 과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멈추었을까? 의문으로 남는 거죠. 놀이터 이제 살인 사건을 여기까지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이제 뵙겠습니다. 안녕.